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다 개발사가 샬리 메인넷 업그레이드의 작업을 착수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탈중앙화 ID 시스템 아탈라 프리즘과 에이다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과 2천만 달러 규모의 IOHK 개발 기금을 출범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IOHK는 7월 29일 샬리 메인넷 적용 하드포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저런 소식들이 계속 나와 주다 보니까 에이다에 대한 시세도 상당히 좋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0원대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이런 패턴으로 계속 성장을 해 보인다고 하면 저 호재가 소멸되기 전때까지는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스틴 써니, 저스트 디파이 곧 세 가지 디파이 상품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론 사용자가 코인을 담보로 이자를 벌거나 다른 코인을 빌릴 수 있는 담보 시스템, 그리고 토큰 교환을 위한 탈중앙화 온체인 프로토콜, 트론 네트워크상의 비트코인 형태로 이번 디파이 생태계를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정말 저스틴 선은 지금의 트렌드에 잘 맞게끔 상품을 적절한 시기 때 또 보여주는 것도 정말 이거는 재능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 시세를 또 보았을 때도 트론이 상당히 또 가격대를 잘 방어해주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트론을 보유했었을 때에 따른 에어드랍에 대한 코인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나중에 트론을 지탱해주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코인베이스가 에이다 커스터디를 지원해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2.0, 에이다, 트론, 이오스 이런 플랫폼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선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코인이 있는 반면 최근에 소식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매우 주관적이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개발을 계속 하고 있냐, 그러니까 매우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하위권에 있는 코인, 특히 플랫폼 코인의 비율을 해보면 누구는 개발을 안 하고 있고 거의 나놓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나마 이런 거를 어려워도 계속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코인들은 다시 한번 그 힘을 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자금의 흐름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플랫폼 코인이 상위에 있는 메이저 코인은 조금 상관이 없겠지만 중하위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올해 안에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왔다라는 것은 해당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추가적인 소식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도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으로 알 수 있었던 측면은 가는 놈이 더 가게 될 것이고 못 가는 녀석에 대한 그런 코인류들은 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외면받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이저는 어차피 지지층에 있는
그게 많이 시세가 안 나온다고 해도 지지층은 워낙 두껍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지만 중하위 코인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원 SNS 플랫폼 보이스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뭐 별다른 큰 대형 소식은 아닙니다. 예.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소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안 이오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 뭐 진짜 빠르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거에 뭐 한 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뭐 나올 만한 소식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빗썸 공지사항이 뜬 게 있습니다. 제 2회 빗썸 실전 투자 대회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총 상금이 5,800만원 상당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리그는 고래, 고등어, 새우, 코리니 리그라고 해가지고 나눠놨고요. 신청 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일주일간, 그리고 대회 기간은 13일부터 26일 2주간 하고, 중간 순위 발표는 매주 월, 수, 금우에서 발표를 하고, 최종 순위 발표는 8월 3일자 기준으로 되고, 상금 지급도 8월 10일 기준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걸 현금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보면 거의 다 현금이죠. 저는 코인으로 줄 줄 알았는데 또 현금으로 준다라는 게 좀 눈에 좀 들어왔고요. 잔고를 또 보게 되면 5,000, 1,100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해당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현금 잔고율을 좀 이 기간 동안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의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을 보게 되면 어떠할까요? 당연히 일봉 대비로 보았을 때 한동안 쭉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게 되면 거래량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소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률이 별로 좋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런 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거래량을 좀 보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르헨티나의 외환 위기가 센타보가 비트코인 1사토시의 가치관이 하락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1센타보는 아르헨티나 지폐 1페소의 100분의 1단위로 기능하게 되는데요. 현재 국제 환율로는 센타보다 약 0.17원이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전부터 미화 구매 제한을 두고 있어 달러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센타보는 달러 기준으로 0.1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레딧 이용자가 센타보 동전을 만든 금속의 가치 쪽이 그 액면가보다 높다 보니까 그만큼 이걸 찍어내면 적자가 많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도 최근에 동전 없애기 캠페인이 최근에 많이 났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14년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동전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중국은 뭐 미조 지폐가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아르헨티나 쪽은 더 비트코인을 더 많이 쓰일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르헨티나 소식을 보게 되면 요새 자영업자 분들이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 부분도 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법정 통화 파운드 통화 폭락을 받아 1사토시 상단까지 하락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의 남비는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코로나 급증이 우려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독립기념일을 또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인파가 한 곳에 좀 많이 모여지는 거 아니겠냐 라는 이슈화를 좀 받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이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감염자 수가 뭐 5만 5천 명을 넘어서 아마 사상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 맴돌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8월, 9월 달이 가장 고비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걸리면 상금까지 주겠다라는 뭐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관련 자료는 MBC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엘리 베마주에서 대학생들이 먼저 걸리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파티까지 열었는데요. 이 상금에 대한 측면은 입장료를 이제 걸렸던 사람에게 그걸 상금으로 해가지고 주는 형태로 파티를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관련 주의 소방서장은 처음에는 썰인 줄 알았다, 루머인 줄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충격을 가져가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20대 초반의 젊은이 100명이 모여 파티를 열었는데 지금까지 9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확진자 추이는 점차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대선과 연결 구도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트럼프가 잘 방어를 해 나갈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미국에 좀 영향을 더 심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는 3월 12일 날 이 시점에 있는 이날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3월 12일 날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패닉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만큼 안 데려간다라는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8월, 9월 달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보조 지표는 달러와 금 부분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두 가지를 좀 이야기했던 이유는 달러의 강세가 더 심해지냐, 그리고 금도 같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금이 먼저 빠지게 되면 비트코인도 상당히 조심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대응적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보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3월 대비처럼 무분별하게 지원에 대한 혜택이 없었을 때 시장과 지금에 있었을 때에 대한 시장적 그런 패닉셀은 생각보다 그렇게 깊게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도 일정 조정은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나온더라도 한 요 정도 사이즈까지는 나올 수 있어도 요 정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SK텔레콤이 종이 서류를 없앤 휴대폰 보험 보상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런 형태로 계속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을 때 한국의 그런 펄프 시장과 종이 시장에 대한 그런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많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DID 쪽에 대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증명서를 원스톱으로 사용자 단말기에다가 직접 발급을 받아서 저장을 해서 필요시 수치기관에 제출을 해서 위변조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DID 쪽을 잘 활용을 해서 의료와 공공 분야 쪽으로도 확대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들에 대한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알려드린다고 하면요, 컬러 프린터에 대한 제약 조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삼성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컬러 프린터를 했었을 때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코스트 절감으로 인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기업 쪽에 종사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뭐 종이 한 장이 뭐 얼마나 나간다고 하지만 종이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맨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메일이나 뭐 해당 PPT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윗분들에 대한 그런 또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다. 아이콘 루프가 60억 규모의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받았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영 키움 인베스트 쪽에 또 자금을 또 받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다날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있는 뭐 VC들도 꽤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아이코나 또 이런 어려운 시장에 있어서 자금을 또 받았다라는 것은 충분히 지금의 가치 부분을 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마이 아이디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평가를 했고 이때까지 아이콘이 현재까지 보여줬던 배경도 좀 영향을 줬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BDC 도입 검토하고 있는 일본 기술적 과제를 담긴 보고서가 나온 게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보고서는 CBDC가 현금과 동등한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따른 결제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에 대한 비중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손쉽게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또 문제점은 아무래도 자연재해가 가장 많은 또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 있었을 때 또 대비가 되어 줘야 된다라는 측면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